첫 번째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정유라 씨 이 덴마크 현지 상황들을 좀 현지 있는 기자들이 좀 전달한 건데요.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에 이 긴급 체포되고 24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 법원에서 구금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이 그에 대한 심리가 어제 낮 2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예, 예. 그때 이제 정유라 씨가 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꼈고 이 판사가 휴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두세 번 정도 이 휴정,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져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얘기를 단시간 내에. 네. 기자들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했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보세요? 윙윙 소리가 나네요? 네. 저희 책임 PT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 얘기도 했고요. 그죠? 예, 이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요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재산, 그러니까 예. 집은 어떻게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준비된 듯한 답변을 했죠.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또 이대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모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달드린 바가 있고요. 또 이 세월호 당시에 이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신도 했었고 어머니와 싸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윙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상하게. 제 몸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네. 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특히 이 대목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그 대목을 먼저 들어볼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네. 정유라 씨의 목소리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이거 포함해서 본인이 특혜 입학이나 학점 특혜에서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아이를 낳고 2달 만에 독일에 와서 원래 자퇴를 하려고 했다. 네, 그냥 자퇴. 근데 이제 자퇴서가 안 들어갔나 보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제적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이 나왔더라.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학점이 모르는 나왔다. 사이에 학점이. 예. 네. 심지어 좋은 학점.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기는 이제 자퇴서를 내라고 했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자기는 그래서 제적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이 나왔더라. 네. 이건 거짓말인 게 그럼 다른 과목 과제물도 내지 말았어야죠. 예. 자기가 제적될 줄 알았는데 왜 생각해보면 맞춤법을 안 맞는 과제물 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올해 일이에요, 올해 일. 올해 여름. 네. 예, 지난해. 맞춤법 안 맞는 과제물을 냈는데 지난해죠, 이제는. 예,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교수가 존댓말을 썼고 뭐 이런 거 한참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 과제물도 냈죠. 그리고 이제 중국 패션쇼 다른 과인 의류산업학과인가요? 거기 패션쇼도 갔잖아요. 예, 여름 계절 학기에. 예. 아니 학점 안 나오고 자적될 줄 알고 있었는데 학점 뿡 나왔네요. 이게 아니고 본인 학점 특혜가 있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이죠. 그리고 입학할 때 금메달 자기가 메고 들었지 않습니까? 예, 면접 때요. 네. 예. 특혜 입학의 조건 그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특히 제가 좀 전에 들었던 땅 문제, 예. 땅 팔고 집 샀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게 해명을 했는데 자기 말을 사준 계약서도 사인만 해서 뭔지 모르고. 예, 어머니가 계약서의 일부분들을 가려서 왔다. 이렇게 포스트잇 있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엄마가 딸한테 무슨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립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학 과정, 예. 자신의 점수 다 몰라요. 자신은. 예. 다 모르는데 갑자기 땅 문제가 나오니까 아버지 땅을
받아가지고 외환은행에서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6만 유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안 쓰고 대출을 다 갚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예, 1원 한 장 쓰지 않았다. 다른 돈을. 그걸 정확하게 네. 담보대출의 뭐 액수, 횟수, 네. 은행, 네, 뭐 자금 출조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자기 학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자기 일은 다 모르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게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막 다 마치 안다는 듯이 1원도 쓰지 않았다. 네. 저는 이 답은 연습한 거라고 보고 당연히 이 답을 외운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당시 그 은행에서 외화 지급 보증서 이런 거를 네. 발급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신용장이란 말이에요. 신용장. 네. 네, 스탠바이 해주시. 이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보통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이제 현지에서 무슨 크레딧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빌릴 때 우리나라 은행이 이 사람은 당신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됩니다. 라고 은행끼리 보증을 서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걸 19살짜리가 받았다.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송금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방식은 뭐냐면 보통 무역회사가 하는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그 신용장으로 현지에서 대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을 팔고 그 돈을 송금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36만 유로를 대출받은 거니까요. 예. 이 신용장을 19살짜리가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 전문가의 방식인데 전문가의 19살짜리가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송금을 하면 기록에 남잖아요. 돈이 해외로 나갔다는. 그런 걸 안 남기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대출을 하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그걸 썼는지 외국환 거래 규정에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다 알고도 답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유라 씨가 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편법 증여에도 나오고 뭐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피해가는 답변인데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건 전문가의 스멜이 강하게 정유라 씨가 알 수도 없고 정유라 씨가 이걸 답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답변 자체가 충분히 훈련된 거라는 거죠. 네. 자, 이 정유라 씨 관련 뉴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현재 같이 일행으로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19개월 된 아이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유라 씨가 했었는데, 현재 그 아이는 뭐 60대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한국 취재진들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 인기척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붙잡혔던 나머지 한국 남성 2명의 행방도 파악되진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 2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주 행위 전반을 이 분들이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 언론을 피하자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판단 같은 것도 이 남성 2명의 판단 혹은 이 남성 2명과 연락하는 누군가의 판단일 것 같거든요. 이 두 분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위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 불구속 수사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이 조건을 걸었던 정유라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어제 이 현재 정유라 씨의 상태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자진 귀국, 범죄인 인도 청구, 강제 추방 이 3가지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특검은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늦어도 30일까지는 이 덴마크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이 정 씨가 아무 조건 없이 자진 귀국하거나 오는 10일에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 발효 등 강제 추방될 때 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 그러니까 JTBC가 도착한 이후로 4시간 만에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누군가의 전문가의 또 터치가 있었다. 보통 19세, 20세, 21세 이런 연령대의 분들이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뭐 긴급 체포 이런 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본인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귀국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상태에 사실 신문을 받으면 굉장히 압박이 심하거든요. 네. 접견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딜을 거는 거죠. 예, 이 딜을 21세 못 나옵니다. 이런 딜은.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답답한 것은, 그리고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면 법무부가 30일까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 30일이 이달 말이에요. 예, 오늘 1월 4일입니다. 예. 이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도 그쪽에서 절차가 또 한 달이에요. 네. 게다가 이거 항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옵니까? 특검 끝날 때까지 못 와, 이렇게 되면. 그리고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10일이라고 했거든요. 예. 일주일 후에요. 그 잡힌 때로부터. 뭐가 이렇게 느린가. 이게 과연 법무부와 외무부가 아주 신속하게 정유라 씨 신변을 받고자 하는 정말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법무부가 외교부는 그동안 정말로 이 정유라 씨나 혹은 최순실 씨 관련 수사에 이 특검이 진행하는 속도만큼의 네.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있었나. 법무부가 우리 편 맞나 이거. 외교부도 이런 의구심을 가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그 진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한 증언인데요. 이 노 부장이 이 최순실 씨가 2015년 최 씨 회사에서 일했었을 때 이 외교부 관계자가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노 씨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서 대사님 애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라면서 이 비자나 현지 취업 문제를 상의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최 씨 모녀를 돕기 위해서 머물렀던 K스포츠 직원과 최 씨 집안을 돌보는 사람까지 모두 비자를 취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최 씨가 수시로 연락하면서 문제를 상의했다고 하는 외교부 측에 이 정유라 씨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대사님이라고 하며 계속 그 비자 문제나 이런 걸 상의했다는 거 옆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교부는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법무부 생각해보면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고 총리 아래에 있잖아요. 법무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거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것 중에 가장 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법 규정대로만 한다든가 법 규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비상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준비기일 20일 그리고 70일 해서 90일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2달 정도 남았어요. 예. 연장은 절대 안 할 거고. 예, 뭐 30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제가가 절대 안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2달 남았는데 특검이 있는 동안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그러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낼 방법, 돌아오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냥 외교부, 법무부가 잘해겠거니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유라 씨 관련된 소식 계속 이어드리면요. 이 정유라 씨가 이대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는 증언을 이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이 검찰에서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도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유라 씨가 자기는 특혜 입학이나 그다음에 학점 특혜 같은 거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나는 자퇴할 줄 알았는데 장시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네요. 마침 미리 발표 전에. 네, 다 거짓말이고요. 또 정유라 씨 관련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정유라 씨 관련 뉴스가 워낙 화제가 되니까요. 이 아나운서 출신 정미용 씨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요. 이 정유라가 잡혔다고 요란하다라면서요. 이 특검이 스포츠 볼모지인 승마 분야에 꿈나무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가 승마 꿈나무인데 망가뜨렸다. 네, 이분은 말이죠. 승마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진짜 승마 꿈나무를 키우는 관계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유라 씨의 승마 실력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예.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외국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학생이었다. 자, 꿈나무 아닌 걸로 저희 전문가들은 정명 씨에게 진짜 승마 전문가들을 좀 만나보길 권해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는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빨리빨리. 예, 그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 회사를 알려줬던 KD 코퍼레이션 관련된 뉴스 단독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네, 어제 KD 코퍼레이션 저희가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줄줄줄 KD 코퍼레이션도 끌려 나오는군요 지금. 네. 예, 제목만 말씀드리면 네. 박 대통령이 이 특허 소송까지 개입을 했고요. KD 코퍼레이션 관련한. 예. 본인은 관련 없다는 듯이 예. 실력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예,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었다라는. 네,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또. 예, 게다가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이 민원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겨레. KD 코퍼레이션을. 예. 그리고 또 원동기 흡착기 기술을. 네.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또 이 회사를 밀어주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기자 간담회죠. 간담회 한 거를 이제 음성들을 제가 쭉 저도 녹음된 거를 기자들이 몰래 한 걸 들어봤는데 이 녹음 그 기자 간담회 덕분에 더 많은 기사가 나오게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제목만 읽어주세요. 남은 거는. 예, 이 특검이 서울 남부구치소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말맞추기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예.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예. 특검 잘한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임명진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요. 이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친박 핵심에 대해서 이 종양의 뿌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친박하고 예. 핵심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결 구도가 계속 보도되고 있죠. 예, 네. 6일까지 이 입장을 정하라는 건데요. 일본 같았으면 할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면이 있는 게 왜냐면은 이분이 들어올 때 탈당하겠다고 하는 이정현 대표나 서청원 대표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인적 송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내가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 대련의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 과정에 양측의 감정이 좀 상할 수는 있지만 보면 이를 필요 이상으로 키우는 점이 있습니다. 네.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빵 커지고 그런 다음에 인적 청산이 돼야 아무래도 사람들 눈으로 보기 갈등 끝에 결국 청산되었구나 이런 대외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네. 그래서 약속 대련의 면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유라의 은행 대출권 여기에 특혜가 있다. 사실 이거 석 달 전에 잠깐 나왔던 뉴스거든요. 저희는 짚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이 문제를 제기해온 참여연대 김남균 변호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라 씨가 이제 그 하나은행으로부터 36만 현재 기준으로 한 4억 5천 정도 외화 대출 받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대출 받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국내에 있는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평창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외화 지급 이제 신용 보증을 받았고요. 네. 또 그 추가로 이제 최순실 명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외화 지급 그 신용 보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독일 그 하나은행 그 독일 법인으로부터 외화 대출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신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외화 지급 그 신용 보증장이라는 것이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업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고 네. 개인에게 발해 주는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그런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의 임원들이 보통 받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전혀 실업장인데. 이제 소득도 없고 이제 19세에 불과하고 다른 신용 거래도 없는 사람인 정유라 씨한테 이제 외환 지급 보증이 갔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네네 또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네. 그 비대기에 있는 이제 재직 증명서를 가지고 받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잠시 승마 연수를 위해서 독일에 간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가 아닌데 장기 체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외화 차입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많은 그 외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외에 재직하는 이제 직원인 것처럼 만든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노동 허가서, 독일 정부가 발행하는 노동 허가서나 체류 허가서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서류가 전혀 없었는데도 외화 대출을 해줬거든요. 은행이라는 데가 이제 대출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죠. 엄격한 외화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해줬다는 것도 이제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타로 잠시 간 학생이 현재 있는 회사의 정직원처럼 그런 서류를 냈는데 은행에서 다른 관련 필요한 서류도 없는데 이 대출을 허용해 줬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 지적하시는 거고. 국내 과정 신용보증장이 나가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고 네, 현지에서 독일에서 대출이 되는 과정도 전혀 석연치가 않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되는 포인트가 이것이 자금 세탁 창구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이 이제 뭐 사실상 뇌물의 대가로 이제 최순실 씨한테 30억 원의 돈을 보낼 때 그 돈이 이제 삼성타운에 있는 이제 우리은행 지점에서 독일에 있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송금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독일의 여러 은행으로 돈이 쪼개져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은행 지점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창구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최순실 씨 자매가 뭐 한국의 부동산만 3천억 정도가 있고 해외에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방식이 이제 주로 독일과 같은 해외에다가 기업을 만들어 사실상 이제 비덱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은행 창구들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이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예 특검이 나서서 왜냐하면 일반에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요. 특검이 나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 현지 경찰들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은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범죄 수익은이 규제에 관한 이제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런 이제 범죄 수익들을 갖다가 세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정유라 씨가 굳이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고 다 갚았다. 대출을 이미. 이걸 강조를 했어요. 다 갚았다는 것을.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까요? 법리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법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출 부분들이 부실하게 심사가 돼서 결국 다 은행이 돈 띄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대목에서 자기가 갚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갚았다는 거니까 증여를 받은 게 되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여세 부과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내가 세금 다 갚았다, 독일에 있는 세무사 통해서 일 처리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독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취득세 같은 걸 냈다는 것이거든요. 증여세를 냈다라는 얘기는 아니어서 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관련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다가 오히려 증여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만약에 이 대출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특히 어디를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외화 지급 신용보증장을 발급하는 과정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독일 현지 법인에 있어서의 대출 부분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는데 굳이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라는 19세 정도의 미성년자에게 그런 특혜를 줘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은행 본사에서 이제 그런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됐고, 또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괜히 그걸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은행 측에다가 그런 것을 해주도록 요구한 게 이제 있다면, 그게 어떤 청와대는 어디 권력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커져갈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변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